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간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궁금해지죠? 호르무즈 해협은 열리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소식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주가 오르고 유가 환율 떨어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아찔했습니다. 이 최후 통첩 몇 시간 전까지 이 문명을 파괴시키겠다는 글을 올렸던 트럼프 대통령. 데드라인 88분 전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워싱턴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다은 특파원, 미국은 더 긴장감이 가득했을 것 같은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야말로 긴장감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휴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예고한 시한을 88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과 대화한 끝에 대이란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밝힌 휴전 조건은 트럼프가 우선순위로 꼽았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과거 분쟁의 주요 쟁점 대부분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2주간의 휴전이 해당 합의를 최종 정리하고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이 제시한 10개 항의 제안서를 수령했다면서 실현 가능한 기반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직전까지 그렇게 압박을 하더니 왜 마음을 돌린 겁니까? 네, 우선 트럼프가 직접 밝힌 휴전 결정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고 또 이란과의 장기적 평화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엔 확전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지며 2기 행정부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이란전 개전 이후 39% 급등하면서 미국 내 비판 여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만큼 트럼프로서도 전쟁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모호한 게 많습니다. 당장 언제부터 휴전이 시작되는 거냐?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악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 휴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전 발효 시점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미사일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백악관 측은 2주간 휴전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시점에 발효된다고 현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이와 달리 세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휴전이 즉시 발효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2시간이 지나서야 이란 내 모든 군부대에 사격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10개 조항으로 된 종전 제안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밝힌 10개 조항은 우선 미국이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더라도 통제권은 이란이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인정할 것과 중동의 모든 미군 전투부대 기지를 철수할 것, 친이란 저항 세력에 대한 전쟁 종료와 전쟁 피해 보상금 지급 등도 명시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들 조항의 세부 사항이 최종 확정돼야 종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연다고 하니 일단 한시름 놓이지만 이 새로운 폭탄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통행료. 이란이 통행료 징수 계획을 밝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용인할 수도 있을 분위기입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이란은 향후 2주간 조건부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AP통신은 협상에 직접 관여한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2주 휴전 안에 이란과 오만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란은 이 통행료를 재건에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بر تنگه هرمز پذیرش غنیسازی رفع همه تحریم‌های اولیه و ثانویه خاتمه تمامی قطعنامه‌های شورای امنیت 선박당 부과할 통행료는 100에서 200만 달러, 우리 돈 최대 30억 원까지 점쳐집니다.
미국이 통행료 부과를 용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이 요구한 통행료 징수안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해협 항행 재개로 긍정적 조치가 따르고 엄청난 돈이 벌릴 것이라며 이란도 재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미국이 해협 인근에 머물며 모든 일이 잘 진행되나 지켜보겠다고 경고하면서도 미국이 누리는 번영처럼 이번 합의가 중동의 황금기를 열 것이라고 낙관론도 펼쳤습니다. 다만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수십 년간 통행료 없는 항행을 보장해온 만큼 이란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원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전 세계에 선박 2,000척 정도가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해진 휴전 기간은 단 2주, 또 언제 상황이 악화될지 모르니 이 좁은 해협을 벗어나기 위한 전 세계 탈출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점으로 표시된 선박들이 빼곡히 멈춰서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상선은 2,000척이 넘고 선원만 최소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해협이 열려도 한 번에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심이 얕은 곳이 많고 모래바람에 짙은 안개까지 잦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위협이 없더라도 출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약 3km 폭의 안전지대 양쪽으로 편도 약 3km에 지정된 항로로만 통행할 수 있어 전쟁 전에도 하루 약 150대만 통과했습니다. 해협 통과에 이란 측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병목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다수 선박이 납포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위치 식별 장치인 AIS를 끄고 정박해 있고 일부 해역에서는 GPS 교란에 연료 식량 부족까지 겹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국 선박부터 빼내기 위한 각국 정부의 외교전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 20여 척이 묶여 있다며 이란과 주변국과 협의해 선박 통과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장은 휴전 발표가 아니라 실제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는 숫자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이란 국적 유조선과 그리스 소유 화물선이 오늘 밤 해협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그 근처에서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 그동안 참 막막했을 텐데 이 해협이 열린다는 소식 당연히 들었다고 합니다. 안도하면서도 아직은 불안해하는 분위기인데요. 김지우 기자가 현지 연결해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서 한 달 넘게 고립 생활을 이어온 화물선 항해사 A씨. 휴전 소식을 접한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두가 행복하게 두 발 뻗고 쉴 수 있을 것 같다며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벌써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협을 빠져나갈 방식과 순서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지만 언제라도 공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잠시 누그러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란 생각뿐입니다. 전쟁 구역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안한 거죠. 두바이 쪽으로도 공격을 하다가 이제 주변 선박에 피해를 본다든가. A씨는 정부가 우리 측 선박 명단을 이란 정부에 전달했다는 말도 들린다면서도 다만 통행료를 내야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향후 협상 결렬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해양대 실습생 등 총 6명은 애초 계획대로 오늘 밤 하선해 중동 제3국을 거쳐 귀국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안희 기자, 외교부 출입하는 정치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가장 관심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지금 그 안에서 배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나올 분위기가 있어요? 네, 휴전 소식이 막 들려온 오늘 오전엔 선사들과의 통화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곧 나올 수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오늘 오후 다시 연락을 돌려보니까요.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달라진 게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배 26척 중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한 척도 없습니다. 야, 이게 전 세계 지금 2,000척 가까이 갇혀 있는 걸로 보이던데 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란의 답이 없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곤 하지만 언제부터 통항이 가능한지, 다닐 때 이란의 허가가 필요한지, 그냥 나가면 되는지, 또 나가려면 통행세를 내야 하는 건지 공개된 게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나 선사들도 쉽사리 다음 행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우린 지금 다 나오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거 이란 그럼 가이드라인만 나오면 바로 출항이 가능한 겁니까? 네, 우선 우리 정부의 원칙은 26척 선박의 전원 탈출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당일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해협 탈출 대작전은 3단계로 이뤄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란 가이드라인을 받으면 정부는 각 선박들과 함께 출항 시점을 협의하게 됩니다. 결국 언제 나올지는 각 선사들이 각자 운항 계획에 따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선사들도 빨리 나오겠다곤 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워낙 좁잖아요. 전쟁 전에도 하루에 약 135척밖에 못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갇혀있는 전 세계 선박이 2천여 척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거, 이 통행세 부분이 원래 이란만 달라고 한 줄 알았더니 미국이 그걸 좀 허용해 줄 수도 있을 분위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또 변수입니다. 이 전쟁 전엔 없던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로 이란 재건 자금을 쓸 수 있게 하겠다며 통행세를 허용해 줄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간 이란이 요구해 온 건 배럴당 1달러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보통 유조선에 200만 배럴을 실으니 왔다 갔다 한 번 통항할 때마다 30억 원을 내야 합니다. 미국이 벌인 전쟁의 재건 비용을 국제사회가 나눠 치러야 할 판인 거죠. 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내야 하는 겁니까? 네, 우리 정부는 오늘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지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박 회사들은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행세를 내는 건 정부가 아니라 선박 회사거든요. 연락해보면 이 통행세를 내고서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게 낫다는 선사들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행세가 과도하다면 그냥 호르무즈 해협에 남겠다 손드는 선사도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선사가 통행세를 내면 여기에 따른 부담은 결국 유류세 인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열렸다지만 당장 해결될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유, 갈 길이 좀 남았군요. 한인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네, 극적 휴전을 두고 미국과 이란은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승자란 건데요. 100% 완전한 승리라고 단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은 미국의 참담한 패배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휴전 소식을 전한 뒤 이번 전쟁은 미국의 완전한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다. 100%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에 차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주장한 15개 항도 대부분 그대로 합의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우리는 38일 만에 핵심 군사 목표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부정할 수 없고 역사적이며 참담한 패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10개 항의 종전안을 미국이 전부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이 통제하고 영내 기지에서 미 전투 병력도 철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은 참담한 패배를 당했고 이란의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명분으로 내세운 건 이란의 핵물질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가 앞으로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협상 시작도 전에 양측이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국면이 예상됩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개전 초기 이란이 보유 중이라고 미국 측이 파악한 농축 우라늄은 약 440kg. 핵물질 농축과 무기화를 막으려고 미군 공습도 이스파한 등 핵시설 밀집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휴전 합의는 발표됐지만 이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양국의 설명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라늄 문제가 완벽히 해결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 이야기는 다릅니다. 우라늄 농축 수용 등 이란이 내건 10개 조건을 미국이 모두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 주권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지하 깊숙이 숨겨진 이란의 핵 물질을
지상군 투입 없이 회수하기 힘든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식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향후 종전 협상에서도 이란의 핵물질 폐기나 회수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죠. 전 세계의 시선은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 종전한 협상이 시작되는데 미국에선 벤스 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모레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납니다. 종전한 세부 내용을 논의합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 CNN은 협상 참가자로 기존에 참여했던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슈너 외에 헝가리를 방문 중인 벤스 부통령도 투입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그동안 물밑에서 휴전안 조율에 참여해왔습니다. I do have a text message from Steve Witkoff. I think the nature of the conclusion is ultimately up to the Iranians. 벤스 부통령은 전쟁 회의론자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현지 외교가에선 이란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벤스 부통령을 협상 상대로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 측 협상 파트너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도 협상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종전안에 담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와 미군 철수, 이란 제재 완화 등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이 최대 15일간 진행되지만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합의를 해서 한시름은 놨는데 뭔가 지금 완벽하게 어떻게 되는지가 좀 헷갈립니다. 일단 합의를 본 게 뭐예요, 정확하게? 합의라기보다는 일단 멈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미국은 협상 시한을 2주 연장해서 그 사이에 공격 안 하겠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으로 개방하겠다. 이 내용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오는 10일부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주 협상에 돌입한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외신들은 이란이 휴전안을 수용하며 우리의 손가락은 여전히 방아쇠에 걸려 있다고 한 걸 거론하면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막 말폭탄을 쏟아붓더니 양쪽 모두 이걸 어쨌건 멈추기로 이게 합의하기로 마음을 돌린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에 딱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욕설을 써가면서 초조해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해협이 막혀서 유가가 폭등하고 미국 국내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란이 호르무즈를 열겠다고 하니까 공격을 멈춘 거죠. 이란이 멈춘 이유 역시 하나로 보입니다. 더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인간띠로 밖에는 버틸 수 없는 처지, 상당히 처참한 상황인데 이게 이번 휴전안을 받아들인 배경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재 과정에서 중국이 있었다는 게 좀 눈에 띕니다. 그게 눈에 띄는데요. 중국이 이란에게 미국과 협상하라고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중국도 유가 압박을 비롯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석유 생산량 거의 전체를 중국이 산다.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이란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 미국과 등 돌린 이란이 중국의 요구까지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 이란의 그 새 지도자 하메네이가 제 얼굴이 보이지가 않는데 진짜 이란에 누가 제대로 된 주체가 합의를 한 건 맞아요? 일단 2주 휴전에 동의한다. 이런 이란 측의 성명은 최고국가안보회의 명의로 나왔습니다. 우리로 치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유사한 조직입니다. 이 성명에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지시와 최고국가안보회의 승인에 따라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하메네이가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의사결정 어렵다는 외신 보도가 있지만 뉴욕타임즈가 이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하메네이가 이번 휴전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어쨌건 뭐 우리 국가안보실 같은 조직이라면 어쨌든 승인된 거는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뭔가 지금 불확성이 여전히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레부터 이루어질 협상도
보면 갈 길이 구만입니다. 우선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핵심 재료인 우라늄 농축 그만하라고 하는데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달라고 합니다. 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고 하죠. 이란은 자기들이 통제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지금 이란이 가장 원하는 경제 제재 해제, 미국은 이걸 단계적으로 풀어주겠다고 하지만 이란은 한 번에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협상에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게 될 걸로 보이죠. 대다수의 외신이 난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좀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맞습니다. 당장 휴전 범위를 놓고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휴전 합의를 중재한 파키스탄 총리, 레바논 등 모든 지역에서 휴전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스라엘은 휴전 지역에 레바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는 레바논과는 계속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공격을 계속한다면 휴전은 물 건너갑니다.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일단 2주 휴전 자체는 지금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알 수 없고 앞으로 2주 협상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휴전이 무난하게 이어질지도 알 수 없죠. 당장 이스라엘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명을 파괴한다고 협박한 뒤 협상 타결까지 그 긴박했던 11시간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휴전 막전 막후 전해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에 중국까지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협상 시한을 약 5시간 앞둔 시점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SNS로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한을 2주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란을 향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2주간 개방해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파키스탄은 직접 대화 채널이 없는 미국과 이란 사이 핵심 중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란과 약 900km 국경을 맞댄 이슬람 형제국가이자 1979년 미국과 이란의 단교 후 워싱턴 내 이란 이익대표부를 맡아 두 나라 모두와 대화가 가능한 핵심 중재국입니다. 파키스탄 현지 언론은 2월 28일 미국 이란 공습부터 파키스탄 관리들이 여러 외교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란 지도자들이 위치 노출을 꺼리면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 쪽지로 교류하는 등 소통이 더뎠는데 파키스탄이 직접 나서 소통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은 트럼프 가문과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해 트럼프의 결정적 환심을 산 걸로 전해집니다. My favorite field marshal from Pakistan. 이번 협상 막판에는 중국의 역할도 컸던 걸로 전해집니다. 호르무즈 개방이 필요했던 중국이 이란의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중국이 이란의 협상 참여를 촉구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자, 돌아보면 실제로 미국은 합의 직전에 이란의 경제 심장부죠. 하르그 섬을 맹폭했습니다. 긴박했던 11시간 우영기 기자가 이어갑니다. 거대한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피오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미군이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인 하르그 섬을 공격했습니다.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 물량의 90%가 통과하는 이란 경제의 심장부.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이곳의 군시설을 50차례 이상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이 경고성 군사 압박에 나선 겁니다. 이날 공격은 석유 시설이 아닌 군사 목표에 한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re not going to strike energy and infrastructure targets until the Iranians either make a proposal that we can get behind or don't make a proposal.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시한을 약 12시간 앞두고 말폭탄을 던지며 최대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적은 겁니다. 트럼프의 초강경 발언과 실제 공습까지 이루어지며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상황. 그러나 결국 2주 휴전 합의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합의가 불발돼 실제 폭격이 이루어졌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이란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예고한 이 주요 발전소 다리에 인간띠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 온몸으로 폭격을 막아 나선 겁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이란 남부 카제룬 지역의 화력발전소 담장을 따라 국기를 들고 줄지어 서 있습니다.
미국의 공습 예고에 맞서 인간띠를 만들어 몸으로 막아선 겁니다. 이란 서남부 후제스탄에 있는 데즈풀 다리는 기다란 이란 국기로 뒤덮였습니다. 어린이도 내 몸을 조국에 바친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발표되기까지 이란 주요 도시의 화력발전소와 다리에서 목격된 모습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NBC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인간 방패가 완전히 불법이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휴전 합의 발표 이후에도 이란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항전 의지를 끝까지 과시하며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중동 사태로 억눌렸던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는 이제 좀 숨통이 트일까요? 아직 갈 길은 남았지만 오늘은 한숨 돌렸습니다. 돌아온 외국인의 코스피는 단숨에 5,900선 턱 밑까지 회복했고 1,500원대에서 내려올 기미가 없던 원달러 환율도 급락했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전 소식이 전해지고 한 은행의 딜링룸이 시끌벅적합니다. 10개 바이 60, 10개 셀 30. 외환 파생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딜러들이 소리치는 겁니다. 어제 1,500원대 초반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33.6원 급락하면서 1,470.6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도 휴전 소식에 장 초반 급상승했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장중 5,9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2조 4천억 원가량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1만 원대, SK하이닉스도 100만 원대로 반도체주가 올랐고 현대건설 21%, 대한항공 8%가 오르는 등 재건주와 항공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면 반도체 쪽으로 종전을 하면 당연히 훨씬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식창을 열었더니 많이 올랐길래 그래도 좀 휴전선이 됐나? 이제 조금 숨 좀 돌리나 싶었습니다.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국제유가도 급락했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그럼 내렸다는 유가는 언제부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내용은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기름값이 곧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가 나옵니다. 계속 내려갈 것 같으니까 조금씩 넣고 나중에 또 조금씩 넣고 한 번에 많이 넣지는 말아야겠다. 오늘. 가득 채우기보다는 조금씩 넣고 상황을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6만 원 해봤어요. 1,500원까지 떨어졌으면 좋겠다. 실제로 휴전 합의 소식에 국제 유가도 장중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오늘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10원 올라 리터당 2,013원을 돌파했습니다.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어디 다니는 것도 많이 못 다니고 그래요. 그냥 꼭 필요할 때만 다니고. 국제유가 급락이 당장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중동발 유조선 도착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달은 지나야 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정부는 3차 석유 최고 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차 최고 가격에 휴전 상황이 반영되는지에 대해 산업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치솟은 유가에 간편까지 해야 했던 항공업계도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티켓 가격 내려가는 건지, 최근 급등한 유류 할증료는 언제부터 낮아질지 이 부분도 궁금하시죠? 김태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항공사의 발권센터.
휴전 협상 소식이 나온 뒤 항공권 가격은 언제 내려갈지 관심이 큽니다. 다음에 올 때는 상황을 봐서 좀 더 저렴하게 내려간다 한다면 그때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날 좀 내려간 시기에 맞춰서 예약하고 싶은데 그런 시기를 많이 여쭤보세요. 4월 적용된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전달보다 3배 넘게 뛰었습니다. 5월 유류 할증료는 오는 1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5월 유류 할증료를 결정하는 사주 기간이 일부 휴전 기간과 겹쳐 유류 할증료 상승폭이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러나 공급망 회복 등 변수로 당장 항공유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But getting back to where we would need to be will take a period of months. I don't think it's going to happen in weeks. 항공업계는 체감 가격 인하 시점이 빨라야 3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만취한 남성이 7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자신이 건달이라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피해 기사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우산을 쓴 남성이 서 있는 택시를 발로 찹니다. 택시기사가 항의하자 대뜸 욕설부터 합니다. 차를 서 있는 데 가서 박아. 나 같이 하래. 내려봐라. 운전석 문이 열리자 발로 택시기사 얼굴을 가격합니다. 들고 있던 우산으로 얼굴을 찌르기도 합니다. 자신이 조폭이라며 위협도 서슴지 않습니다. 야, 건달이야. 알았어. 야! polisi 다시 불러봐. 폭행은 10분 넘게 이어졌고 가해 남성의 가족이 말리고 나서야 멈춥니다. 남성은 50대 A씨. 술에 만취한 상태로 70대 택시기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머리를 크게 다쳐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현장에 있던 경찰이 가해 남성을 그냥 돌려보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우산캡도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고 헬멧 지퍼가 안 되는지 저는 아직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구속하는 한편 초동 대처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10대들이 대낮에 성인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빼앗아 달아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건데요. 이들은 소년원에서 가족처럼 지내며 범행 계획을 세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으로 들어오는 검은 승용차. 근처에 서 있던 남성이 기다렸다는 듯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다른 남성 2명도 차량 안으로 달려듭니다. 운전자와 몸싸움을 벌이더니 무언가를 빼앗아 들고 달아납니다. 저항하는 운전자와 끝까지 주먹 다짐을 하던 남성은 붙들린 우도도 벗어놓고 그대로 도망칩니다. 가상화폐 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운전자를 유인해 3,400여만 원을 빼앗아가는 10대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경찰 수사로 며칠 간격으로 붙잡힌 이들. 알고 보니 소년원에서 만난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17, 18세 또래 사이로 소년원에서 가깝게 지냈던 이들은 출소 후 돈 벌 방법을 함께 궁리했습니다. 직거래로 코인을 사려는 사람의 돈은 검은 돈이라 빼앗겨도 신고를 못한다며 범행 계획을 세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렌터카 업체에 무단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쓸 차도 빌렸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10대 남성을 추가 검거해 총 4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집단 폭행 끝에 숨진 고 김창민 감독 관련 소식입니다. 가해자 처벌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유족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해왔는데요. 경찰이 신변 보호에 착수했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청 건물로 들어서는 고 김창민 감독의 유족들.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김 감독 아들도 가족의 손을 잡고 검찰을 찾았습니다. 검찰 요청으로 부친인 김 감독의 폭행 피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려고 온 겁니다.
앞서 경찰 수사 때는 현장에 있었던 아들 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손주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손주를 조사한다고 그래서 경찰도 김 감독 유족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섰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긴급 신고를 하고 위치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유족들이 가해자들의 보복 범죄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제 신분이 노출됐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 혹시나 또 가족들한테도 좀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한편 김 감독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남성 A씨는 오늘 언론을 통해 김 감독과 유족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서상희 사건 팀장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네, 스토킹 살해범 김훈 아닙니까? 네, 김훈의 치밀한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죠. 네, 헨수액 SUV 한 대가 도로를 내려옵니다. 숨진 피해 여성의 퇴근길인데요. 갑자기 나타난 경차가 정면을 가로막습니다. SUV가 후진하면서 피하려 해도 계속 따라붙는데요. 잠시 뒤 차에서 내린 김훈이 유리창을 부수고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떻게 바로 저 순간 저리로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알고 보니 피해 여성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놨습니다. 경찰 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오늘 검찰이 밝혔는데요. 김은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도 받았습니다. 40점 만점에 33점,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점수였습니다. 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순찰차와 오토바이가 보이는데 이건 무슨 일이죠? 네, 광주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새벽 5시인데요. 이 순찰차 앞으로 달리는 오토바이 신호를 어기는 건 기본이고요.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듭니다. 순찰차가 추격을 하지만 오토바이는요. 역주행도 하고요. 경찰을 비웃듯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이 추적을 피하려고 번호판도 떼어놓고 이 고개 운전을 한 폭주족들 결국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네, 다음 사건은 뭔가 까맣게 그을렸는데 불이 난 건가요? 네, 방화범의 흔적인데요. 네. 영상을 보시죠. 인천의 오피스텔 복도입니다. 불이 나면 연기를 빨아들여야 할 제연 설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커멓게 그을려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른 사람, 이곳에 사는 20대 입주민이었는데요. 여기에만 불을 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12층에서 시작을 해서요. 11층, 10층, 9층, 7층까지 6개 층을 돌아다니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알고 보니 부모와 다퉈서 그랬다 진술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한밤중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네, 마지막 사건도 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이네요. 네, 오늘 출석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아들 편입과 취업 특혜 의혹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 오늘 6번째 경찰 출석이었는데요. 들어갔을 때와 나올 때 뭐라고 했을까요? 구속영장 신청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셨습니까?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무죄 입증 자신하십니까? 무죄 입증 자신합니다. 출석된 구속영장 신청될 리 있겠냐? 퇴장 땐 무죄에 자신한다. 자신감을 내비쳤죠. 경찰은 혐의 입증이 비교적 쉬운 일부 혐의부터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다 자란 늑대 한 마리가 포착됐습니다. 대전의 동물원에서 울타리 아래 땅을 파고 탈출했다는데요. 시민들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늑대 한 마리가 도로 한복판을 유유히 걸어갑니다.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입니다. 오전 9시 30분쯤 울타리 아래 땅을 파고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육장을 탈출한 늑대는 2024년생 수컷인데요. 거의 다 자란 성체로 확인됐습니다. 점심 무렵 동물원 밖으로 빠져나간 늑대는 인근 시내에 이동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깜짝 놀라서요. 아직 포획을 못했다고 해가지고요. 빨리 데리고 들어가려고요.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라 야생성이 덜하다지만
어제 이후 먹이를 먹지 못한 상황이라 안심할 순 없습니다. 200명 넘는 경찰과 소방대원의 엽사까지 동원돼 10시간 넘게 일대를 수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5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의 늑장 대응도 논란입니다. 늑대가 탈출한 지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119 신고를 한 겁니다. 일단은 저희 인력으로 한번 조사를 나간 거고요. 약간 시간이 흐르면서 신고 시간이랑 텀이. 이 동물원에선 지난 2018년에도 퓨마가 탈출했다 사살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 뉴스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성시온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대구로 총출동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죠. 김부겸 전 총리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보시죠. 아니, 우리 일하러 왔는데? 대표님 먼저 대표 좀 많이 도와주세요. 김부겸 우리 총리님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다 해드림 센터장이 제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적어놔야 되는데. 뭐든지 다 해드림 센터. 네, 김 전 총리 당선된다면 첫 민주당 대구시장이죠. 지방선거 최대 성과가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전폭 지원 나선 겁니다. 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국민의힘 쪽 볼게요. 일단 네. 대구시장 출마했다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 뭔가 거취를 얘기할 것 같던데 했어요 오늘? 네, 사실 일각에선 오늘 불출마 선언하지 않겠냐는 관측 나왔었습니다. 기자회견 오늘 열었는데요. 뭐라 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는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저희 거취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 불출마할지 아니면 무소속 출마할지 여전히 판단이 미룬 겁니다. 실제 주의원 측 내부에서도 아직까지도 의견이 갈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후보였던 이진숙 후보는 어떻게 된대요? 네, 여전히 무소속 출마 의지 굉장히 강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대구시장 외에는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복을 제의가 오면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게 몇 배나 튀겨져서 나갔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구시장 예비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대구에 화력을 집중하는데 국민의힘은 정리가 안 되면서 대구시장 지냈던 권영진 의원 대구까지 지면 당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걱정했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경선에서 경기지사 네. 현역 김동연 지사가 컷오프되고 이제 추미애 맞습니다. 의원이 됐어요. 네네. 자, 이제 서울시장 후보 쪽이 관심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내일이죠, 지금 발표가? 맞습니다. 한창 본 경선 투표 중인데 이 3명의 후보 중 누가 될지 관심인데 내일 결정됩니다. 정원우 후보는 추미애 후보처럼 과반 득표로 단숨에 후보 확정 노리고 있고 박주민, 전현희 후보는 결선 가자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요. 이 발언 때문일까요? 박 후보 결선 간다고 자신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똑같습니다. 대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부터 스탠스가 흔들리고 그로부터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고 저는 그런 전철은 밟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발언 두고요. 박주민 후보는 충격적이다. 전현희 후보는 후보 자격에 의문이 든다며 거세게 공세했는데요. 정원호 후보 결국 사과했고요. 그러니까 당내 사람들에게는 이거 박원순 전 시장을 어떻게 오 시장과 비교하냐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네. 자, 또 이것도 좀 관심이 가던데 이제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 만났을 때 이 예산 나왔었잖아요. 중국 짐 캐리 예산 다 삭감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야당이 여전히 중국 예산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항목, 이런 항목에 306억 원 증액돼 있었죠. 그중 25억 원 삭감됐는데 281억 원이 보시는 것처럼 남아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항목들을 일일이 문제 삼은 겁니다. 뭘 가장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5만 명에게 40만 원씩 지원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선 정부와 야당이 서로 사과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결국 중국 관광객들한테 1인당 40만 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조은 의원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전혀 다른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좀 내용 어려우시죠?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당초 문체위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여기에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 상품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한국 직항 노선이 없는 중국 도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전세기 유치 같은 관광 상품을 만드는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민생 위해서 관광 활성화 중요하지 않냐, 여행사 지원하는 거다, 직접 지원 아니라는 거고요. 야당은 여행사가 관광객들에게 할인을 하든 포인트를 주든 결국에 중국인들에게 혜택 주는 거 아니냐, 직접 지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야당은요, 이 밖에도요, 중국 인플루언서 마케팅 50억 원, 간편 결제 이벤트 6억 원, 이런 다른 예산들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어젯밤 자정을 기해 휘발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전제 후 세 번째 인상입니다. 이 가격 인상 전에 기름 넣으려는 사람들로 주유소가 북새통이었는데요. 휴전 소식이 전해진 오늘은 어떨까요?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국 남부 저장성의 한 도로. 심야에 차량들이 수백 미터 줄지어 서 있습니다. 명절 귀성길 차량 정체처럼 보이지만 주유소로 향하는 차량 행렬입니다. 상하이, 텐진 등 중국 주요 도시의 주유소도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베이징도 마찬가지. 퇴근 차량들이 줄줄이 주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곳 주유소엔 가격 인상 전 주유를 하려는 차량들이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비교적 영향이 덜하다지만 중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 긴장 여파로 전쟁 이후 세 차례 휘발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필요한 인상액의 절반만 반영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为减缓国际油价上涨对国内的冲击，从4月7号24点开始，我国继续对成品油价格采取调控措施。 오늘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 주유소엔 어젯밤과 달리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전쟁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就是需要一个时间，它时间不会太短，需要一个时间，需要一个过程。 중국 내 전문가들은 다음 정기 조정일인 오는 21일 휘발유 등 정제유 가격에 일부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늘 이란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요청하면서요. 그런데 이 다카이치 총리 국내에선 불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전쟁 국면에서 SNS만 하고 국민들 앞에 잘 나타나질 않고 있다고요.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SNS입니다. 나프타 공급 부족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거나 석유 확보를 주도하는 장관 임명 소식 등 이란 전쟁 대응 소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카메라 앞에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부 일본 언론은 불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取材対応が歴代政権よりも減少しています。今割とこの国民の皆様に必要な情報をお伝えする、方法も多様化してき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야당도 SNS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変に拒否して SNS ばっかりやってるっていうイメージになるのも多分高市総理の望んでる姿ではないとは思いますのでね. 제 뒤에 있는 총리 관저에선 현안이 발생했을 때 취재진 요청에 일본 총리가 직접 답변하는 약식 회견 관행이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약식 회견에 응한 횟수는 같은 기간 전임 총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총으로 직원을 위협하는 남성. 모형이었다지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치킨 소스를 잘못 줬다고 이런 행동을 벌였다는데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치킨 가게에 들어온 남성이 직원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카운터를 넘어가 직원과 실랑이를 하더니 뭔가를 꺼내듭니다. 다름 아닌 총입니다.
자신에게 다른 소스를 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며칠 뒤 거주지에서 붙잡힌 남성, 알고 보니 10대였습니다. 들고 있던 총은 모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차량이 우회전을 하며 다리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쏠리더니 난간을 연이어 들이받고 강 아래로 추락합니다. 차 안엔 부부와 자녀 등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숨졌습니다. 당시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에게 운전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차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타조 한 마리가 거침없이 달립니다. 운전자들은 자칫 사고라도 날까 타조를 피해갑니다. 이 타조는 인근 동물 카페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km 넘게 달린 끝에 타조는 붙잡혔고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차단봉이 내려간 철길 위로 오토바이가 진입합니다. 운전자는 연신 전환을 하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선로를 넘어가던 이 오토바이, 다가오던 열차와 부딪힙니다. 다행히 뒷부분만 부딪히면서 큰 부상을 면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튀르키예의 도심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낮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총소리가 요란합니다. 자동 소총을 든 괴한의 모습이 이스탄불 시민의 휴대폰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스라엘 총영사관 부근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괴한 3명 중 1명은 사살되고 2명은 부상을 당한 뒤 체포됐습니다. 튀르키예 경찰 당국은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와의 연관성을 수사 중입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 사이 한 여성이 나무에 오릅니다. 이른바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 포즈를 취하는 순간 나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뿌리째 뽑히며 쓰러집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진 사고에 다행히 여성은 다치지 않았지만 현지에서는 도를 넘은 행동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요하던 항구의 날카로운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6일 태국 푸켓의 한 부두에 정박 중이던 스피드보트 한 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했습니다. 불길을 피해 선원들이 바다로 뛰어들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에 배에 타고 있던 선박 가이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열린 미국 플로리다의 부활절 행사. 한 소년이 공중에서 수백 개의 달걀이 쏟아지기 직전 낙하 지점으로 달려나갑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 여성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아이를 낚아채며 대형 사고를 막아냈습니다. 찰나의 판단으로 아이를 구한 이 여성의 활약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며 감동을 줬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북한에 새로 등장한 대남 강경파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루먹을 개들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적대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올가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이 어젯밤 한국 측이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무인기 유감 표명에 대한 김여정 부장의 솔직 대범하다는 평가를 우리 측이 우호적이라고 분석했다며 트집 잡았습니다. 말귀가 어두워 알아듣지 못하냐,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하더니 김여정 부장이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 채택에 참여한 우리나라를 향해 털 빠지고 병든 개를 의미하는 비루 먹은 개들이라고 조롱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장금철 부상은 냉면 목구멍으로 유명한 리선권의 뒤를 이은 10국장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남측은 지켜볼수록 혐오스럽다고 했던 대남 강경파입니다. 장금철이 북한 외무성에서 매우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했고 실질적인 대남 관련 부서의 축소판인 10국장을 맡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면서 청와대는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올 가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행사에 참석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베네수엘라 등 이슈가 많지만 북한과 대화를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진짜 성장을 만드는 생산적 금융해법을 모색해보는 채널A 파이낸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혁신 산업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정부 인사부터 금융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만드는 금융이란 주제로 열린 채널A 파이낸스 포럼 2016.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는 물론 정부 측 연사들 모두 부동산에 쏠린 기존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미국에 챗 GPT가 있다면 우리는 아파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동산에 몰린 돈들이 생산적 부분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혁신 산업으로 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선 금융권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금융권의 CEO분을 잠시 뵈니까 생산적 금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이 많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내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인센티브와 규제 체계를 지금 다 바꿀 겁니다. 민관 합동으로 조성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가 생산적 금융의 마중물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대담해서 생산적 금융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쌀쌀한 찬바람에 꽃잎이 떨어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까지 있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에 많은 양이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 산간에 250mm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고요. 남해안과 지리산에도 120mm 이상, 중부는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가 내리는 만큼 호우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꽃샘추위도 이어집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2도, 대구 16도에 그치는 등 오늘보다 5도 정도 낮아 서늘합니다. 주말부터는 전국이 맑고 평년 기온 회복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